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오전 2시 22분 영상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횡보 중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그 메모장, 제가 항상 켜놓던 메모장이랑 BGM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제가 방송하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좀 뭔가 되게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내일이 그 16일 16일 4시죠. 4시인가 4시 반인가, 그때 이제 회의, 연준 회의가 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거에 좀 준비를 해서 뭔가 약간 폭풍 전의 그 고요함과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저는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다른 자산 시장들에 대해서 뭐 제가 막 피드백을 해드리진 않는데,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삼선이 좀 잠깐 깨졌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말들이 오갈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자 뭔가 다들 움츠러드는,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체가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보면은 뭐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서 계속 그냥 비슷한 자리에서 횡보만 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자리 구간, 지지 저항 구간은 이제 뭐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뭐 분석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불마켓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포트 구간인 이제 52에서 53K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위로 적어도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밑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조금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게 시장이 꺾여가지고 막 대하락 추세로 막 찍고 내려간다, 뭐 시즌 종료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내일 해가지고 어떤 좀 말들이 오갈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마지막 한 방이 있다면 또 그 쥐어 짜내는, 암호화폐 시장은 또 마지막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 쥐어 짜내는 상승이 한 번 정도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작은 전에 했지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좀 그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몇 시간 전 기사인데,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 뭐 이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높게 나온다는 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게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압박을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 마감이라든지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곧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일 다들 이제 좀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관심이 있어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내일만큼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들을 많이 하시고, 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볼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궁금해서, 시장의 이제 뭐 실시간 움직임 방향성도 궁금하고요. 조금 관심이 좀 많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내용도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제 뭐 매도, 막 엄청나게 큰 매도가 당장 있을 만한 지표는 아닌데, 그게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타이밍에 베팅을 할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 글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난 하지 않겠다, 그럼 베팅을 난 굳이 이 타이밍에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지금 타이밍에 막 엄청나게 큰 매도가 나올 만한 내용은 딱히 없지만, 그렇다고 뭔가 굳이
좀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굳이 할 만한 베팅 요인은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현금 건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느 포지션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현금을 그래도 조금 늘려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죠. 프로젝트별 이슈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오비 프라이미스트 있었죠. 언바운드 토큰 있었고, 이제 복셀이라고 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바로 상장을 했고요.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둘 다. 저 이거 후오비 프라이미스트를 거의 이제 예전에 프라임 말고, 프라임 리스트는 최근에 이제 막 시작을 했던 이제 이게 이벤트인데, 프라임 리스트는 처음 당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도 좀 꺾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최근에 핫한 이슈에 있는 그런 섹션에 있는 토큰은 아니다 보니까 상승률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50불 투자해가지고 또 뭐 한 70만원, 80만원? 그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다. 또 뭐 땡큐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그 코인리스트에서 IEO를 진행하는 이제 피스테이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들이 참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죠. 코인리스트에서 이제 뭐 계속 막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속 막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 프로젝트만 막는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또 챙기셨다가 주에 계속해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비트 런치패드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MEXC 그래서 라든지 후코인 스포트라이트라든지 OKB 점프스타트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거래소별로 이제 그 진행하는 IEO라든지 이런 그런 이벤트성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기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 같은 건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현금화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타이밍에 분부도 좀 많이, 거의 다, 사실 거의 다죠. 거의 정리를 해가지고 남은 분부가 뭐 거의 쥐똥만큼 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진행은 못 하죠, 당분간. 그래서 이게 추후에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간다면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없어요. 후오비 토큰도 다 정리가 됐고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저 지금 비중이 현금이 거의 90에서 95고요.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 10%? 10% 정도가 코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올 100% 현금을 안 하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알려드리자면은, 올 100% 현금화를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아예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진짜 이게 남아있는 그 코인 5% 10% 정도 되는 코인의 어떤 체감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진짜 직접 사고 있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있는 이 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는 그 체감이 안 돼요. 만약에 올 100% 현금이면은 이게 체감이 좀 안 돼요. 떨어져도 뭐 떨어지나 보다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면은 내가 그때 샀었는데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 정도면은 저점이구나, 이 정도면은 아직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들이 좀 서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올 100% 현금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올 100% 하면 뭐 더 좋겠죠. 지금 상황에선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이제 어떤 매도 타이밍은 조금 지나갔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도 많이 없었고 많이 좀 흘러 내려가지고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또 애매한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뭐 그렇게 막 할 얘기도 없고 해서요, 코인 마켓캡으로 한번 좀 쭉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제 코인 마켓캡으로 쭉 보기 전에, 이제 이거는 지금 현 시간 21년 12월 차트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 이제 차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과거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요게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있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14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한 17년부터는 제 컴퓨터에 원래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밑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급하게 과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순위를 좀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14년도 차트가 아니죠. 그 리스트를 볼 건데요. 코인 리스트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포인트에 좀 맞춰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좋냐면 볼 때 좋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딱 봐도 지금 딱 봐도 비트코인 말고는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말고 뭐 도지 정도도 있죠. 이거 말고는 좀 시총 거의 다 내려갔겠죠. 내려갔을 거고 혹은 드포 코인 혹은 지금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코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좀 얻어 가셔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그러니까 언제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좀 이번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좀 많이 오른 코인들이 많죠. 사실 시총 이렇게 100위 안에 진입한 코인들이 많은데 이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코인들 중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몇 년 동안 과연 믿고 가도 될 만한 프로젝트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1년이 바뀔 때마다 완전 이 시총 순위가 완전 들쭉날쭉하게 바뀌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은 부동의 1위죠. 그거 말고는 시총 순위도 막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다가 뭐 다시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나락을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상패 당하는 애들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에어드랍 해가지고 뭐 다른 코인으로 바뀌어지는 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의 메타 이런 게 좀 바뀌면서 아예 새롭게 좀 배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아 영원한 건 없구나 이것만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도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만 볼게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뭐 피어코인은 처음 듣죠. 저도 사실 피어코인은 처음 봐요. 그리고 리플, 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있었네요. 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거의 왜냐면 14년은 저도 뭐 투자를 할 때는 아니어가지고 거의 처음 본 애들이 많습니다. 옴니, NX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7년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이 토큰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업비트에서도 이제 이그니스라고 에어드랍을 하면서 좀 마지막까지 한탕을 해먹고 나간 프로젝트죠. 네임코인, 블랙코인 모르겠네요. 둘 다. 대시 있고요. 비트쉐어 있고요. 15년 한번 볼까? 이때만 해도 뭐 사실 시총이 너무 낮죠. 이더리움도 없을 때, 이더리움도 없고 에이다도 없고 비트코인이 50만 원 할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50만 원짜리는 없죠. 지금 가격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한 7분의 1 정도 되네요. 7분의 1 정도 될 때. 그리고 15년 정도 봅시다. 새로 들어온 애들이 스텔라 그리고 메이드세이프 그리고 모네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14년도에 이제 상위에 링크되어 있던 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1년 만에. 보이시죠 벌써? 16년 볼까요? 16년 보시면은 또 바로 바뀝니다. 새로 들어온 애들 뭐 넴, 사이네로 이게 AMP 토큰 AMP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죠. 팩텀 이거는 팬텀이 아니라 팩텀이죠. 팩텀 FCT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플이 리플이래. 그 이더리움이 등장을 했죠. 이더리움이 8,000원, 9,000원입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저렴할 때예요. 이더리움 8,000원, 9,000원이면 얼마야? 시총이 6억 5천이네. 시총이 6억 5천. 굉장히 저렴할 때죠. 그리고 17년에 보시면은 17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수면 위로 떠오를 때죠. 저도 이때 사실상 투자를 진행했었고
보시면은 대시, 이더리움 클래식, 어거, 메이드세이프, 골렘이라든지 이런 토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보시면은 16, 15, 14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코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벌써 17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이런 뒤바뀜이 있었고, 물론 이 밑에 있을 수 있죠. 12위 밑으로 100위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없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년 와서 보시면은 18년 때는 이제 그 상기빈 맞고 나락을 갔을 때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비트코인 캐시, 뭐 이오스, 에이다, 아이오타, 네오 이런 코인들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비싸요. 단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비쌉니다. 이오스가 이때 23,000원인가? 22,000원? 28,000원인가? 28,000원인가? 어피트 가격 기준으로 굉장히 높게 갔었어요. 18년에. 이오스는 18년 한 5월인가? 6월? 그때가 최고점입니다. 전고점이 그때예요. 오히려 비트랑 다 이 암호화폐 시장 나락을 가고 나서 이오스가 좀 떴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좀 코인들이 또 있죠. 이 정도로만 보셔도 벌써 영원한 건 없구나 하고 딱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은 17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코인들 막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투자할 때 막 오르고 시총 막 이렇게 순위권에 들고 할 때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처럼, 물론 뭐 솔라나를 까는 건 아니지만 솔라나 지금 근본인 것 같고, 이거는 몇 년 뒤에도 시총이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믿고 저만 해도 솔라나 가격 더 떨어지면 조금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조차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패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이제 18년도만 봐도 그러니까 뭐 이 1년 만에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총의 변화가 있고 이렇게 없어지는 코인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시총 상위 순위로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서 또 상폐가 되거나 나락을 가거나 프로젝트가 망하거나 뭐 해킹을 당해서 뭐 러그풀 나거나 혹은 이제 개발 중단 혹은 이제 개발자가 떠난다거나 벌어진 프로젝트로 전락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분명히 나올 거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얘네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를 하셔야죠. 그렇게 좀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봤을 때 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게 있었네요. 그걸 말 안 했구나. 시총 순위가 올라가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올 초에 비해서 올해 1월 혹은 작년 말, 정확하게 1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1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시총 순위 말고 시총이, 그러니까 단가도 포함인데 이게 올라가지 않았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까고 있는 이오스만 해도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하자면요, 2020년 12월? 그죠? 순간 놀랬네요. 자, 이때쯤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랑 좀 비슷합니다. 3달러 정도. 그리고 비슷해서 제가 좀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 우리가 아무리 까도 그 바닥이 영원한 이 이오스마저도 올랐어요. 시총이 거의 뭐 4배 5배까지도 올랐어요. 길게 뭐 좀 더 투자했다고 하면은 8배까지도 올랐겠죠. 근데 이 코인에 지금 우리가 투자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실패자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오스 시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들이 더 많이 올랐고 좋은 수익률을 주는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게 한마디로 시총 순위가 이오스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는 프로젝트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올해 수익이 나긴 났어. 근데 사실 올해 내가 암호화폐 투자를 1년 동안 했다고 했을 때 2배, 3배 먹으면 잘한 투자라고 쳐주지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암호화폐 평균 수익률이 지금 막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 몇만 프로까지도 가니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물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1년 기준으로 그 투자 기점이 1년 전으로 좀 잡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앞으로 좀 시총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무엇일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무엇일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또 마켓캡 전체 한번 훑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돈이 많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좀 많이 담아 놓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믿음의 영역이죠, 사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추후에 4년, 뭐 8년, 5년, 10년, 뭐 2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그때 가서 1억을 못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결국 시간이 문제지,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흐르는 게 이제 우리 앞에 당장 급급하게 보여지는 수익률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거지, 진짜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은 코인들, 비트,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보다 조금 더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오히려 비트를 능가할 수도 있고, 혹은 좀 이런 레이어 1 유망주한테 언젠가 따라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이제 기대와 걱정이 같이 있는 좀 코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이 진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을 점령하는 어떤 그런 암호화폐 진짜 대세장이 온다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언젠가 시총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에 반해 동시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또 이런 기술 개발이나 추후에 진짜 더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따라잡히지 않을 보장이 있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기사를 또 봤는데 두바이에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죠. 두바이에 둥지를 틀 것 같고, 창펑자오가 이미 두바이 쪽에 집을 샀대요. 집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바이낸스 본사가 뭐 두바이 국적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뭐 나중에 규제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이낸스 거래소는 좀 별개로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가 이미 주도권을 잡아온 지가 꽤 오래됐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가 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또 망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기회겠죠. 왜냐면 망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신생 거래소나 진짜 큰 새로운 그런 공룡 기업들이 이 파일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분명 또 그쪽에 먹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테더나 USDC 혹은 이제 뭐 테라 기반인 USDT, 뭐 BUSD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예전부터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가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는 전 세계에 통화의 가치를 흡수할 거다, 암호화폐가 흡수할 거다, 비트코인이 흡수할 거다, 좀 이렇게 비트 막시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거에 동의는 못하는 게, 애초에 지금 테더나 USDC라든지 이렇게 달러를 패깅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1달러를 이렇게 페이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총이 일단 너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벌써부터 대놓고 달러잖아요. 달러. 대놓고 그냥 달러의 가치를 담은 코인,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를 담은 코인은 여기 없죠 지금.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뭐 유로의 가치를 담은 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통용될 수 있는 화폐, 코인으로 쓰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달러가 힘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없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나중에 좀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달러가 이 시장을 잠식할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달러의 어떤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뭔가 다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조금 동의할 수 없다. 그 정도 제 의견입니다. 벌써부터 달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달러의 가치를 담은 코인 해가지고, 물론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절하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암호화폐이고, 그 암호화폐에서 담아낸 게 결국엔 또 다시 달러이기 때문에 그 달러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게 결론입니다. 솔라나라든지 이제 뭐 에이다, 루나, 아발란체, 뭐 알고랜드 라든지 뭐 엘론드, 코스모스, 이런 레이어 1, 레이어 2, 뭐 폴리곤도 포함이죠.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확실히 이제 과거에 아까 보셨던 이런 프로젝트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태계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엔 또 이번 사이클에 좀 디파이나 뭐 메타버스, NFT, 뭐 P2 이런 걸로 좀 증명이 많이 됐고 잘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봤죠. 그리고 솔라나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뭐 루나, 아발란체, 딱 요 정도가 굉장히 많은, 폴리곤도 포함, 요 정도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그걸 좀 많이 입증을 해준 케이스인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디스를 하긴 했지만 이제서라도 생태계를 좀 구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또 이런 플랫폼 코인이 나올 거라고 봐요. 기존의 이런 프로젝트들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진짜 또 슈퍼 루키 코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을 또 찾는다면 진짜 또 우리 인생 역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도지라든지 뭐 시바이누 이런 밈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함께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도지코인도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밈코인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기도 했고 17년에도 있었어요. 17년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결국엔 이 자리까지 온 게 진짜 대박이긴 하죠. 왜냐면 도지 이때 당시 가격이 몇 배입니까? 시바이누도 사실 말도 안 되죠. 민코인들도 계속해서 뭔가 암호화폐 시장과 지금 현물 경제랑 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도지코인 혹은 이제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로 결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 관련 상품들을 이제 추가해서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게 그 테슬라 자체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입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밈코인. 그리고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좀 덜한데 해외에서 확실히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면은 굉장하고, 해외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쉽게, 그러니까 그 허들이 좀 낮은 코인 그렇게 좀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렴하잖아요. 단가도 굉장히 낮고 해서 수량을 굉장히 늘리죠. 그래서 단가도 굉장히 낮고 좀 부담 없이 장난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총 순위가 내려갈 만한 코인들이 제 기준에는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메타버스 관련 혹은 P2E 관련 이런 프로젝트들은 아직 지금은 빛을 좀 많이 못 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샌드박스나 엑시나 엔진, 마나 이런 애들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추후에 진짜 더 완전한 떡상이 언젠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으나 지금은 약간 맛배기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갈라 같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죠. 갈라도 뭐 제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 듣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제가 이제 뭐 썸머리 같은 것만 봐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좀 열일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 사실 이 100위 안에, 시총 순위 100위 안에 있지만 무늬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말하면은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순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총은 올라가지만 앞으로 비트가 1억 가고 2억 가고 했을 때 시총의 절대적인 이 가치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시총 순위가 결코 올라갈 수 없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코인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봐도 투자할 가치가 좀 없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코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좀 조심스럽네. 또 안티 막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에이다 좀 위험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일을 해줘서 그나마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리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리플 이거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마냥 그냥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송금을 위한 코인이잖아요. 그렇게 송금을 위한 어떤 글로벌 송금을 위한 이렇게 프로젝트인데 쓸모가 없지 않나요? 지금도 딱히 인프라 전 세계에 깔기도 어려울 것이고 각국 규제나 이런 게 너무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리플보다 더 그러니까 더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CBDC가 나오게 된다면, CBDC가 각국 통화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리플이 하던 걸 결국엔 CBDC가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송금과 관련돼서는 뭐 이 말고도 어떤 얘네들이 그 준비 중인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송금에 한해서는 결국엔 CBDC가 각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추후에 나오게 되고 자리 잡게 되고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뭔가 협약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리플 그 송금 기능을 CBDC들이 하게 될 거라서 저는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리플 홀더들 많은데 큰일 났네요. 욕먹겠다. 그리고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도지코인은 계속해서 뭔가 그 인류와 함께 나아가지 않을까, 약간 바퀴벌레 같은 코인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플랫폼 코인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건 또 있어요.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도태돼서 결국에는 이 모든 플랫폼 코인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좀 도태되는 플랫폼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슈가 나타난다던가 어떤 큰 악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 좀 많이 엮여있는 프로젝트들은 저는 좀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좀 중국 출신이거나 중국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이거나 대표가 중국이거나
그 이제 좀 그런 코인들 있죠. 그런 프로젝트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마사요시가 아까 기사 또 그것도 봤는데, 마사요시가 중국 주식 엄청 담았다가 엄청 돈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희한해 하여튼.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싫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쓰레기 오브 쓰레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쓰레기 코인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몇 년 지나면 아마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런 FTT 토큰도 지금은 물론 뭐 좋게 보지만, 오늘 좀 내용이 길겠네요. 물론 좋게 보지만 추후에 이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이제 뭐 현물 ETF라든지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들의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미국 SEC랑 좀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이긴 하죠 지금. 근데 이제 대놓고 좀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괜찮지만 추후에 나중에 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쌤이 되게 규제를 이제 갖다가 잘 지키려고 하는 FTX 거래소죠 사실. FTX US에서는 FTT 코인이 아마 취급을 안 할걸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규제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거래소 토큰들은 취급을 하지 않는 거겠죠. 바이낸스 US에서는 바이낸스 코인을 이게 되네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정보가 틀리면 다시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테조스 같은 경우도 조금 나온 지가 좀 오래된 플랫폼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생태계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그런 개발자들이나 이런 실질적인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썩 좋지는 못한 프로젝트라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빈둥빈둥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뭔가 그렇다 할 만한 생태계가 없는 플랫폼 코인들은 저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이 많죠. 그러니까 좀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냥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코인 반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덱스, 그러니까 디파이 관련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규제랑 맞물려 있죠, 사실.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어떻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네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은 굳이, 왜냐면 지금 펀더멘털도 많이 무너졌고 5월 전고점 이후로 다 못 뚫고 있어요. 이런 디파이 관련 토큰들은 보시면은 팬케이크, 그리고 뭐 유니 수압도 마찬가지고요, 스시 수압 마찬가지고요, 메이커, 컴파운드, 아베 이런 토큰들이 이제 시총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토큰들 같은 디파이 관련 토큰들 같은 경우 올 5월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을 다시 못 뚫고 있고 조금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저런 코인들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커브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토큰들은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TT는 조금 제가 좀 따로 봤던 게 뭐냐면, FTX의 이제 샘 뱅크먼이 얘가 이제 규제를 굉장히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짜 약간 말 잘 되는 개처럼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TX 토큰인 FTT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FTX가 이제 만약에 진짜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힘을 내고 하다 보면은, 물론 US랑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FTT 토큰을 좀 다시 없애고 다른 토큰들로 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상상도 했었는데 좀 너무 간 건 맞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이것도 쓰레기 코인 2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캐시, 네. 그리고 요 정도네요. 요 정도네요. 뭐 시총 뭐 좀 70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좋은 토큰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2페이지, 3페이지에도 좋은 토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쓰레기 코인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보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또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은, 영원히 이 시총 순위를 지킬 수 있는 코인들은 진짜 극소수 중에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업데이트, 투자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고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투자 그 연차가 한 1년 정도만 돼도 올 5월 사이클 때랑 그리고 지금 사이클 때랑 벌써 반년 만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4년 뒤, 5년 뒤는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잘 투자하시고 내일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